젊었을 때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는 좀 쉬고 여행도 좀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아파서 못 다녀. 근데 수술하기엔 너무 무서워. 한번 발생하면 계속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판 등은 비수술적으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바른세상병원 관절클리닉 경봉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질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말 그대로 많이 사용해서 무릎의 연골이 닳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무릎 두 뼈의 사이에 있는 연골, 둘의 충격을 막아주는 연골판, 그리고 속안에서 무릎의 안정성을 도모해주는 속안의 인대 등등의 다양한 주요 조직이 닳아 그 기능이 소실되고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어르신들의 생활 제한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염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염증, 붓는다 라는 생각을 더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퇴행성 관절염의 키포인트는 바로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면역성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농성 관절염처럼 특정 원인이 있는 것과는 달리 나이, 몸무게, 생활습관, 그리고 평소 운동을 하셨는지 여부 등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 및 진행되는 질환이므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매우 많이 앓고 계신 질환이기 때문에 대표적 증상이라고 하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비 오는 날 너무 무릎이 쑤셔. 뭘 하려고 그러면 관절이 시큰거려. 조금 오늘 무리했는데 무릎이 땡땡 부었어. 너무 아파. 라는 얘기 등등을 하시는데요. 이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속되는 치큰거리는 통증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의사들은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실제로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학적 검진을 통해 무릎 안에 무릎 부종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은 당연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서 주요 발생하는 질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외래에서 진료하다 보면 종종 20, 30대의 젊은 나이에서도 관절염이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관절염의 대표적인 환경인자인 비만,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전에 스포츠 활동 중에 연골판 파열이나 인대 손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환자들에서 앞으로 활동을 더욱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오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한번 발생하면 계속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원인을 발견 및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무 늦지 않게 내원하여야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 직후나 하루 이틀 정도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까지 내원하여 그 진료를 급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쉬는데도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반복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절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두 뼈 사이의 연골,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다 녹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연골이 하나도 없는 무릎 상태가 된다면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관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걸을 때 충격 흡수하는 기능이 소실되고 이로 인해 심한 통증을 발생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수술 기술과 기구, 재활 등의 의학의 발달로 인공관절 후에 거의 정상에 가까운 무릎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술 중 또는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든지 수술 후의 잔종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금속 플라스틱이 가지는 가장 큰 한계인 그 수명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관절을 건강하고 최대한 오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닳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질환에 대한 완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닳아 없어진 연골, 연골판 등은 비수술적으로 재생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인 경우에는 연골 보조제 등 약물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윤활유 역할하는 연골 주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는 켈그렌 로우렌 4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절을 이루는 두 뼈 사이에 연골이 모두 닳아서 두 뼈가 직접 닿게 되는 경우를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나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다른 통증 유발 요인 등이라든지 증상의 지속 기간 등등에 대한 모든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은 하반신 마취 혹은 전신 마취를 통해 무릎의 앞쪽에 길다란 절개를 넣고 뼈와 인대를 인공관절 기구에 맞춰 잘라낸 다음에 새로운 인공관절을 시멘트로 고정하고 이후에 봉합 및 소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다른 준비 시간이라든지 정리 시간 빼고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술 후에 2주간의 수동적 관절 각도 회복 운동이라든지 걷기 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보통 한두 달 정도 지난 뒤에 정상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재활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두구 강화 운동과 그리고 적절한 무릎 관절 각도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인 무릎 꺾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릎 꺾기 운동은 일반적으로는 초기엔 기계를 이용해서 꺾기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손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꺾기 운동을 하시게 됩니다. 정상 활동까지는 약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한 3개월 이후에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인자들에 대한 교정이 그 진행 및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원인 인자로는 몸무게,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등의 안 좋은 생활 습관, O자형 다리, 연골판이나 인대의 손상, 구조물의 기능 저하, 그리고 근육량이나 운동 능력에 비해 너무 과한 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의사는 환자에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연골 주사를 놓는다든지 연골에 도움이 되는 연골 보조제를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재되어 있는 O자형 다리나 연골판 혹은 인대 손상에 대한 최선의 교정을 해야 되고 환자분 본인은 평소 관리를 통해 원인 인자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체중 조절, 바닥 생활의 제한, 너무 과한 불규칙적인 운동을 제한하는 것 등등이 있겠는데요. 당연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식이요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닥 생활보다는 침대와 의자 등의 생활을 통해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오래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규칙적인 운동 제한을 위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무릎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사두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실내 자전거 운동이라든지 수영 등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무리한 산행을 하신다거나 장기간 쭈그리고 앉아 일하신 등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은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게 최고다. 관절에는 이거밖에 없다. 뭘 먹으면 관절염이 없어진다. 라는 등의 식품이나 보조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도가니탕이라든지 그거를 먹음으로써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최근까지도 글루코사민이라고 해서 한창 유행했다가 최근에는 거의 먹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홍화씨라든지 뉴질랜드에서 나온다는 푸른 홍합이라든지 보스웰리아라든지 다양한 보조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근거를 충분히 증명한 식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보조제 중에는 식약처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허가를 받아 처방되고 있는 보조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상담 후 처방을 받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앓고 계시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초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로 100세 시대에도 큰 수술 없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 무섭다고 방치하시거나 나는 이런 방법이 내 몸엔 제일 좋아라는 본인만의 잘못된 방식을 너무 고수하셔서 너무 빠른 진행을 초래하여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래 진료 중에 종종 너무 젊은 나이에 수술을 요하게 되는 경우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관절을 소중히 하고 초기에 관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젊었을 때 고생만 하시다가 너무 심한 관절염이 와서 이제는 좀 쉬고 여행도 좀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아파서 못 다녀. 근데 수술하기엔 너무 무서워 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초기에 좀만 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관리를 하셨다면 여행 중도 전혀 문제 없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사셨을 텐데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을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및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한 무릎을 오래 소유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